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성산 TV 특종, 중국 정부가 키우는 북한의 망명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방송에 앞서서 정성산 TV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한 달 15일을 달려왔습니다. 정성산 TV는 한 달 보름 동안 약 140여 개의 영상을 제작하여 올렸으며 또 조회수만 378만 회가 넘었습니다. 또 오늘부로 6만 5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성산 TV를 사랑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의 성원에 제가 달려올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정성산 TV를 사랑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국이 세운 북한 망명정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을 해드릴 만큼 방대한 양입니다. 자, 중국 정부가 키우는 북한 탈북민들로 만들어진 망명정부의 실체, 그 실체를 알려면 우선 황장엽 선생님과 장성택의 히스토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키우는 북한 망명정부의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14일 중앙일보에서 나온 황장엽 선생님에 대한 기사입니다. 2013년 12월 중앙일보는 황장엽, 망명전 장성택과 김정일 재고 모의라는 기사에서 1996년 북고위급 정변 기도 증언과 간첩 혐의로 숙청된 서관이도 황장엽 선생님과 장성택과 같은 김정일 재고의 멤버였으며 이후 서관이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간첩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농업정책을 말살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황장엽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장성택과 황장엽, 서관이는 황장엽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96년도, 97년도,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이미 김정일이를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난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황장엽 전 비서는 1997년 2월 중국에서 망명을 결정하기 전에 장성택 등 북한 정권 내부의 고위급 인사 몇몇 사람과 김정일 재고 구상을 했으나 실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황장엽 전 선생은 망명 당시 상황에 정통한 한 인사는 황장엽이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인사로 장성택을 직접 거명한 것으로 안다고 당시에 중앙일보는 기사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서 어떻게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로 구성된 북한 망명 정부를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취재를 할 수 있었느냐? 사실은 취재라기보다도
2015년부터 저희는 중국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좀 했습니다. 이후에 중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저희는 장성택 처형 이후에 실로 놀라운 일들이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 황장엽 선생님께서 97년도 오시기 전에 이미 북한의 고위층들과 김정일 암살, 제거를 계획했다라는 팩트. 두 번째는 이 장성택이의 죽음. 황장엽 선생님과 장성택의 죽음. 이 두 팩트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 뼛속까지 친중인 탈북민들로 만들어진 북한 망명정부, 중국이 슈퍼급으로 키우고 있다가 이해가 됩니다. 저희는 장성택 처형 이후 실로 놀라운 현실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장성택은 당 행정부장이기 전에 굉장한 중국통입니다. 또 장성택이는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서 장성택이를 따르는 당 간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장성택이는 친러파이기도 해서 중국통이면서도 소련통, 러시아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 개발에 관련된 모든 관리는 장성택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택 처형 이후에 장성택이가 관리하던 중국과 러시아의 자금, 그 자금의 출처에서부터 저희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성택 처형 이후에 중국은 중앙은행들과 굉장히 메이저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행들에 개설해 놓은 김정은 비자금을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이를 처형하고 나서 13년, 14년까지도 김정은의 중국 자금을 중국 정부는 차단을 했고, 이후에 장성택의 중국 장자금을 관리하던 당시의 북한 요지의 이 망명자들이 순식간에 중국에서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12, 13, 14 이 사이에 김정은이의 중국 자금을 동결하고 중국 정부는 또한 장성택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국에 있는 북한 장성택 망명자들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저희는 중국과 러시아에 사업하는 큰 지인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인들이 그 장성택 라인과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김정남이에게 용돈을 줄 정도로 이 북한의 장성택 라인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러면 장성택의 당자금을 관리하던 중국의 망명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2015년, 16년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성택의 측근이었던 북한의 당간부들, 그러니까 망명자인 거죠. 망명자. 어쩔 수 없이 장성택 처형으로 중국으로 망명을 한 북한의 고위 엘리트 및 자금 담당들이 베이징과 상하이에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놀랍게도 장성택의 이 중국 자금을 관리하던 이들은 놀랍게도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팩트는 바로 그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긴박한 이야기들을 깊숙한 이야기들은 제가 이제 해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는 황장엽 선생님 계셨을 때 김정은이를 제거하려고 하는 모의를 꾸몄다라는 것, 장성택이와. 두 번째는 장성택이가 죽고 나서 중국 정부는 김정은이의 중국 계좌를 동결을 했는데, 중국에 있는 김정은 비자금 관리했던 장성택 라인들과 북한의 당간부들이, 세 번째는 중국 여권을 가지고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고급 아파트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는 또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장성택 처형 이후에 망명한 장성택 측근뿐이 아니라 이미 중국 정부는 그 전부터 북한을 탈북을 했거나 또 혹은 현재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이 북한의 요직에 있는 당간부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 당교,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교장으로 있는 중국 공산당 학교에 입학을 시키며 중국 당교에서 공부를 시켰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이 중국 여권을 발급을 해줌으로써 이중 세탁을 하게 했으며, 더 놀라운 건 그 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러면 그토록 중국 정부와 손을 잡고 북한 망명 정부에 가담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처형한 그 사건은 중국의 화교들과 또 중국의 돈주들, 또 중국의 기업가들을 경악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택이는 주로 황금평이라든지 신의주라든지 러시아 핫산이라든지 이 극동지방과 동북아 지역에 있는 북한하고의 그 중국 무역과 경제 개발을 총괄했던 사람이 장성택입니다. 설마 장성택이를 죽이자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성택이를 딱 죽이고 나니까 중국 정부는 김정은의 계좌를 올 동결했으며, 여기에 러시아도 북한 김정은과의 대북 제재에 2013년부터 이행 절대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3년도부터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하는 듯 보였습니다. 장성택이가 관리하던 중국의 계좌, 이 돈은 상당했습니다. 북한 예산이 연간 7조라고 한다면 그 돈이 수십억 달러에 달했고, 많게는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동결한 돈은 실제로 합법적으로 중국 정부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관리하던 장성택의 최측근들을 중국인으로 귀화를 시키거나 추후에 북한으로 들어갈 망명 정부의 요직에 앉혀놓음으로써 그 돈도 쓸 수가 있고, 향후에 김정은 유고시에 북한으로 들어가서 친중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탈북민 및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북한 사람들로 망명 정부를 만드는데 돈이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이 슈퍼급으로 키우는 북한 망명 정부의 실체를 좀 더 심도 있게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